1호와 2호 판결이 나온 이후 과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변가될 것인지,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경영 책임자로 처벌받을 것인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재까지 총 13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부터 13호까지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9건이며 13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호 판결을 제외한 12건 판결에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법인에 부과된 벌금도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로 부과되었습니다. 법조항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 형량이 가볍다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 유족과의 합의를 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과 해당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각 사건별로 인정된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 5호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에 관한 조치 및 제3호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 위반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호 위반이 5건, 1호와 7호 및 8호 위반이 각각 4건, 4호 위반이 3건이 있었습니다. 2호 및 6호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대다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각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구체적 판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4조 제1호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에 대해서는 4호 판결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서 명목상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시행령 제4조 3호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의무에 대해서는 5호 판결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업무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8호 판결에서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유해 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해서 경영 책임자 등의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 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조 4호의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에 관해서는 4호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과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보다 폭넓은 예산 확보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시행령 제4조 5호의 남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8호 판결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호 판결에서도 평가 기준이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구체적 업무 수행 평가 방법, 평가에 따른
포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호와 2호 판결이 나온 이후 과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변가될 것인지,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경영 책임자로 처벌받을 것인지, 사업주의 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고 안전 책임자 CSO를 다수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CSO를 처벌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13건 모두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판단하였고, 더 나아가 삼표산업의 경우에는 그룹 회장을 처벌 대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판결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하여서 판결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및 법인에게도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어서 세간에서 우려할 정도의 형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재해 원인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수립되지는 않았는데요. 4호 판결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 그 과실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타 판결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총 13건의 사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특히 최근 13호 판결에서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한 유사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가족과의 합의와 처분 불원서의 의사표시, 재발방지 노력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중처법 위반 처벌은 모두 집행유예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경영계에서는 최근 한국제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처벌이 과중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형량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 대비 그 수위가 높지 않고 대체로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어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했던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된 13건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